반갑습니다. 사주 마녀입니다. 이번 시간에 12운성에 대해 알아보자 시간입니다. 12운성 중에 쇠라는 게 있어요. 쇠.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쇠. 오늘은 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까지 봤죠. 왕이라는 게 이제 제왕이다. 어떤 이렇게 인생의 패턴이 있으면 또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최고점을 이제 다달했으면 이제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 있죠. 이 꼭대기까지 갔는데 더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올 길만 남았다. 그럼 요때에는 조금 이제 수습이라든가 정리, 정돈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쇠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요 자리가 이제 일간 자리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일지가 있고 시지가 있고 월지, 연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여기에 뭐 십성으로 따지면 비견이 올 수도 있겠고 이 일지에는 편관이 올 수도 있겠죠. 월지에는 정관이 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연지에는 뭐 편재가 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이 십성은 뭐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주에서 비견인데 쇠로 왔다. 혹은 일주에서 편관이 일지에 있는데 쇠로 왔다. 정관이 쇠로 왔다. 뭐 편제가 쇠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궁성, 자리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십성에 따라서도 이 쇠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쇠라는 거는 이제 정상에서 서서히 하강하는 기운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 요 자리가 제왕, 왕입니다. 왕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상이 되겠죠. 정상. 이제 정상까지 올라갔으면 정상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 하강을 해야 되죠. 요때에 우리가 쇠라는 말을 씁니다. 12운성으로. 이 쇠라고 하는 거는 십신으로 봤을 적에 편인하고 좀 비슷해요. 쇠는 행동력이 좀 떨어집니다. 실행력도 약해지죠. 뭐 그냥 사람으로 치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거쳤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다. 뭐 회사의 대표다. 또는 회사의 임원이다. 쳤을 때 그 사람의 대표 다음에 또 올라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때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내 할 일, 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머리를 많이 쓰죠. 나의 정보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험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력. 요런 거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 머리로 뭐 어떤 사물을 대한다든가 일을 접근해서 대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행동력보다는 이 쇠지에 있게 되면 편인의 작용이 조금 생기기 때문에 머리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강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온다. 쇠라고 했어요. 하강을 하더라도 일 처리는 굉장히 능숙하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뭐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제 12운성이라는 거를 봤어요. 그게 이제 뭐 생도 있었을 것이고 장생 그리고 목욕 장생이라고 적어야 되겠다. 장생도 있었을 것이고 목욕도 있고 관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걸록 그 다음에 이제 제왕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제왕지에 올라왔으니까 경험치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능력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능력자가 행동력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가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었어. 4, 50대에 내가 이제 뭐 대표도 하고 임원도 하고 최고의 자리,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의 내가 활동력이 왕성해지기보다는 대부분은 이때의 행동력, 실행력 이런 것들은 조금 뒤로 하고 그때는 말로 다 떠들어 줄 수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능숙하다. 그리고 인생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이 쇠라는 거는 노련미가 있어요. 노련미. 아무래도 경험치가 많고 또 능력도 있다 보니까 노련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는 게 별로 없어요.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좀 완벽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완벽하다 이건 아니어도 이 일을 처리해내는 데 있어서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좀 자신감이라든가 정신적인 힘,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업무량이 많을 때 이것을 이제 감당해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은 열정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열정이 있으면 몸으로 막 움직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것은 또 정신의 힘에 또 힘입어서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다운할 필요가 있어요. 업무량을 좀 줄여서 기존에 하던 것만큼 다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차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동과 태도는 더욱 이제 좀 노숙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굼뜨다. 약간 이제 뭐 팔짱 끼고 앉아서 이제 관찰만 한다. 뭐 뒤에 물러나 있다.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는다. 직접 개입은 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종은 가능하겠죠. 행동력은 약해지고 생각이 깊어진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편인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쇠라는 거는 성숙한 인식과 어떤 사물을 대할 때 그 인식과 성찰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험치와 이제 과정과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어떤 자신의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진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경험이 많으니까 사고가 굉장히 명석하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요. 통찰력도 있습니다. 경험이 있고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통계 수치도 낼 수 있고 경험담을 뭐 또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몸으로 막 때워야 된다. 아니면 감정이 막 들쑥날쑥한다. 이런 것보다는 약간 청순, 담백한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적 판단, 사고 이런 능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제 쇠질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생각이 이제 뭐 깊고 그리고 한 분야에 대해서 깊게 좀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진다예요. 그리고 이 쇠라고 하는 거는 동정심, 또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동력이라든가 실행,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제 좀 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적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좀 보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정적입니다. 모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라든가 사건, 사고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고독하거나 쓸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좀 풍성하게 이제 좀 강렬하게 열정을 가지고 이제 임하는 시기를 지나게 되면 약간 노쇠해지면서
뇌세란다. 노쇠해지면서 조금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은 많고 행동력은 떨어지다 보니까 생각은 많고 행동에 있어서는 좀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아예 안 움직이고 가만히 누워 있는 거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남들의 어떤 에너지, 파워 이런 것보다 조금 떨어진다. 그런 것들을 뭐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했던 거예요.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이때에는 안전을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사건, 사고를 안 만들고 모험을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보수적인 그런 상태를 유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또 많다고 했잖아요. 편인 기질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쇠라는 것이 고독하다든가 쓸쓸하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퇴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때에는 좀 외로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이라든가 의지력, 실천, 실행력이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반면에 생각은 많다. 편인 기질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고독하거나 쓸쓸하다. 안 좋게 생각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못해서 그러나 보다, 나랑 안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 반면에 이 쇠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편인 기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했죠. 그래서 쇠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한 분야의 특정 분야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한 우물만 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파고드는 게 행동으로 막 움직여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진다예요. 생각이 깊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는 직종도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전문직을 할 수 있고요. 학술적인, 그러니까 이게 학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 논문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분야를 좀 파고들잖아요. 그죠? 한 분야를 막 깊숙하게 파고들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창조적 의심을 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뭐가 잘 됐던 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잘 되는지 의문을 품고 또 왜 잘못됐는지 의문을 품는다면 그것보다 더 발전된 어떤 창조물을 우리가 이제 또 창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학술적인 의미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 쇠질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노동이나 활동력 이런 일에 종사하기보다는 정신노동에 가까운 그런 일을 하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자신하고 또 잘 맞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접근을 한다든가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또 쇠라고 하는 거는 청소년기에도 약간 애어른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인데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뭐 라든가 애인데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들 할머니한테나 들을 법한 할아버지들한테나 들을 법한 그런 얘기들을 애가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귀엽기도 하고 어머 싶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나서거나 앞장서는 일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쇠지인데 청소년기에 있다. 그러면 요때는 이제 그래도 애잖아요. 그래도 청소년이고 그래도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게 한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말을 많이 하지 행동 력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서거나 앞장서는 일, 뭐 주동하는 일,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 쇠지를 가지신 분이 걸록이라든가 제왕의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되면 이 상대라는 것이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사업, 파트너 또는 동업자, 사회적으로 만나는 관계,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여러 상대,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상대를 만나면 이 쇠지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쇠지는 행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걸럭하고 제왕은 그렇지 않거든. 최고의 어떤 행동력이라든가 파워가 있죠. 그래서 이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와 생각이 많은 이 에너지가 합쳐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쇠라고 하는 거는 좀 매끄러운 대인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약간 편인의 기질이 조금 있다고 했습니다. 편인은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편파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또 생각이 많기 때문에 움직임보다는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끄러운 대인관계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뭐 걸록을 거쳐서 제왕으로 와서 그 다음에 쇠로 온 거죠. 걸록 이전에는 관대가 있었을 것이고 목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내가 경험치가 있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척, 아는 척, 뭐 있는 척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솔직히 참 뭐 발이 넓다라든가 매끄럽다라든가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행동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활동량이. 그러다 보니까 사교성이 이제 다소 낮아질 수 있죠. 뭐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상당히 많고 그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생각이 많고. 반면에 재물운은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이 쇠라는 것이 안정 또는 안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모험이라든가 뭐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험하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안정을 추구한다. 안전을 추구한다. 그래서 재물운은 괜찮은 편입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행동과 실천은 취약하다.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본다거나 어떤 직종 또는 직업을 고를 때 활동성의 업무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직, 실험실 이런 곳에 적합해요. 엔지니어들 보면은 정말 그 진짜 도면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한 분야만.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쇠지를 가지신 분들이 좀 괜찮을 수 있어요. 이공계 관련 이런 데도 적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활동성을 요하는 뭐 영업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 상품을 판매해야 돼서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다. 한 곳에 앉아서 진짜 궁뎅이 딱 달라붙여서 무겁게 주구장창 그 도면만 보거나 아니면 실험을 한다거나 연구를 한다던가 이런 분야에는 조금 적성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쇠라는 것을 대세운에서 만났다. 대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세운에서도 만날 수 있죠. 요때는 자기 점검이 좀 필요해요.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뭐 내가 이끌어왔던 어떤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쇠지가 왔으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강했던 게 하강을 하게 된단 말이야. 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갑자기 이렇게 하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요때에는 자기 점검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안전 또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좀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고 조금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을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달리하거나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약간 쇠지다운 모습을 이제 갖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요때에는 어떤 투자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게 전부 다 모험이잖아요. 안정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하는 게 좋고, 요때는 주변에 있는 현금까지도 회수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방어적인 경영이 좀 요구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요때는 뭔가 확장이라든가 드러내거나 더 이렇게 좀 크게 키우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꺼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 안으로 이제 현금도 회수하고 경영도 조금 방어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창고 속으로 혹은 내 어떤 공간에다 집어넣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 쇠지를 대세운에서 만났을 때 내가 나중에 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 쇠지 때 뭔가를 버리게 되면 다 바깥으로 이제 정말 하강하니까 다 바깥으로 새어 나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럴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때에는 내가 미리 좀 알고 내 자기 점검이 필요하겠고,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뭐 투자 제의라든가 어떤 제안에 대해서 약간 방어적인 모습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요때는 주변에 내가 널브러놨던 어떤 현금이나 어떤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회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가지고 와서 뭐 꽁꽁 싸매고 있으라 이건 아니에요. 요때에만 이제 나중에 다시 꺼내 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내 창고 속으로 혹은 내 집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 넣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쇠가 이제 십성과 만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렇게 사주가 8글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자리가 일간자리입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같이 이렇게 4글자가 오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있으면 이 지지에 십성이 오죠. 천간에도 물론 십성이 있어요. 그죠? 내가 뭐 금일간일 수도 있고 수일간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일지에도 또는 이 지지에도 이제 십성이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정관이 시지에 올 수도 있겠고, 일지에 뭐 편인이 올 수도 있겠고, 또 월지에 정제가 올 수도 있겠고, 연지에 뭐 또 뭐 있습니까? 비견이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십성에 이제 12운성 그 만세력을 보시면 12운성도 적혀 있어요. 12운성도. 여기 보시면은 뭐 쇠라느니 뭐 왕이라느니 또는 묘라느니 이런 글자가 있어요. 또 양이라느니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주에도 비견이 양으로 왔구나, 또는 월주에 정제가 묘로 왔구나, 일주에 편인이 왕으로 왔구나, 또는 시주에 정관이 쇠로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은 연지부터 시지로 흘러가니까 여기가 초년 운이 될 수 있겠고, 시주로 갈수록 이제 말년이 가까워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리로도 보고 또 십성으로도 보고 이렇게 이제 견줘보면 됩니다. 비견이 쇠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 또는 동료, 친구와의 어떤 관계가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쇠라는 거는 활동력이라든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다소 떨어집니다. 나서거나 주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활발하다. 그러나 말은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 동료,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껄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쇠라는 것이 약간 편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좀 편파적인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알아차리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 쇠가 비견인데 인성 부분에 있어서라든가 비겁이 왕성하면 재물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주를 다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겁재가 쇠다 그러면은 다소 불안정한 가정을 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발할 수 있어요. 겁재라고 하는 거는 그 경쟁심이죠. 경쟁심. 근데 쇠지하고 만났어. 쇠지는 좀 자기 고집, 자기 한움을 파는 게 좀 있습니다. 편파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자기 고집을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꾸리는 데서 자식도 있고 배우자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견을 조율하고 뭐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양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나만 희생하냐 나만 양보하냐 그건 아니죠.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살게 되면 배우자도 나한테 있어서 그 상대도 뭐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얻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서로 좀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겁재가 쇠지다 보면은 경쟁심에 고집에 이런 게 조금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정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해요. 부모의 모습.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욕심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경쟁심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 의식이 있다 보니까 이겨야 되는 거지. 무조건 내 거를 간파시켜야 되고 어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에서도. 만약에 내 이 8글자에 일간이 있는데 내가 신강한 사주다. 신강한 사주다 그러면은 인성하고 비겁이 왕성한 게 이제 신강한 사주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재물 관리가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가 쇠인데 이 겁재라고 하면은 내 것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죠? 내 것을 나눠야 하는 사람이다. 혹은 나에게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쟁심을 같이 부추길 수 있는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신강해. 신강한 사주야. 인성도 과하고 비겁도 과하다기보다는 이제 왕성하다. 그래서 내가 신강하다 그러면은 재물 관리에 있어서는 좀 내가 유리하다 이렇게 작용한다거나 재물 관리를 내가 할 수 있다. 잘한다. 그 겁재들보다 내가 낫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쇠가 식신하고 만납니다. 식신은 의식주를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사주 8글자가 있을 때 이 식신 한 개쯤 있으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할 만큼 식신을 좋아라 합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일간에 따라서 식신이 상관 비슷하게 또 작용할 수도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요 단어로만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보세요. 좋은 가정과 유복한 청년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인생 중반 이후에는 자식이라든가 부모 문제로 좀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쇠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들이 하강을 하니까 이 식신 부분에 있어서 나눠야 되거나 내가 보살펴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이제 쇠가 상관을 만났어요. 이 상관은 펼침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확장성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드러남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뭐 좀 이렇게 이쁜 걸로 따지면은 뽐내고 싶어 하는 게 있을 수 있겠고 내가 뭔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질도
이 상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관인데 쇠지야. 그러니까 이제 쇠는 또 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면은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면. 근데 쇠는 또 한우물을 판다고 그랬어요. 한우물을 판다. 그런 성향이 있다. 약간 편파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편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버리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내가 재능이 많아. 다재다능해. 그러면 이거를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자꾸 뭔가를 버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확장보다는 내가 되게 전문 분야, 한 분야를 파고드는 게, 한 우물을 파는 게 오히려 이제 여기서 큰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쇠가 상관이다 그러면은 좀 신중한 처신이 필요해요. 내가 재능은 다재다능한데 그것들을 바깥으로 자꾸 버리려고 하면 실패의 수가 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처신이, 생각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또 너무 다재다능하고 버리려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욱하는 기질도 조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버리고 싶은데 너무 다재다능해. 이것도 할 수 있겠고 저것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버리려는 성향이 있는데 확장하고 펼치고 드러내 보이고 그러고 싶은 성향이 있는데 쇠지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욱하는 기질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스스로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편제가 쇠를 만났다. 편제. 편제도 약간은 상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죠. 특수 자격증. 그리고 면허와 인연이 깊습니다. 뭐 내가 뭐 스킨 스쿠버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남들은 다 뭐 일종 보통 운전을 하는데 나는 뭐 대형 트럭을 어, 면허증이 있다든가 아니면 남들이 없는 것 뭐 하나쯤은 있다든가 그런 쪽으로 인연이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그런 자격증을 취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공부 그런 쪽으로 파고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편제의 쇠를 가지신 분들은 남들보다 자격증은 진짜 한두 개는 더 많을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격증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 그러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음. 인생의 어떤 전반부, 후반부가 있다면 운세가 정말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전 반전.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편재라는 것이 상관적인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쇠지기 때문에 편파적인 데다가 한 우물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의 어떤 전반과 후반으로 따졌을 때 딱 50, 50 요거는 아니겠죠. 뭐 60 됐다가 40이 될 수도 있겠고 30이 됐다가 70이 될 수도 있겠죠. 인생의 전반, 후반으로 나눈다면 운세가 진짜 극명하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나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어. 근데 하루아침에 진짜 길거리 신세가 된다든가 내 처음에는 별로 별 볼 일 없고 이거 뭐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반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뭐랄까 롤러코스터. 근데 롤러코스터는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는 좀 아닌 것 같다. 인생에 반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쇠가 정제와 만났다. 정제는 월급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성실의 대가, 성실 혹은 노력의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0만치를 했으면 100을 버는 거예요. 내가 50만치를 했으면 50을 버는 거죠. 내가 100만치를 했는데 120, 150 이렇게 오지는 않아요. 나도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이 정제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정제가 쇠다 그러면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제가 쇠다 그러면 연상의 배우자한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그 나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좀 기대려고 하는 또 그런 사람의
내가 이제 뭐 소유욕이 좀 있다든 아니면 집착을 한다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왜냐면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조금 불안정할 수 있고 나하고 동갑인 사람도 불안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치가 좀 있는 안정된 그런 관계를 이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자를 연상 배우자를 좀 찾으려고 하는 기질이 조금 있어요. 편관이 쇠다. 편관은 7살이라고도 하죠. 나를 진짜 뭐 극하는 나를 극하는 거죠. 아주 7살 맞게. 그 이제 이 편관이 쇠다 그러면은 억압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반발의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뭐 상황에 있었을 때 놓여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억압감을 느낀다던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던가 개척을 하려고 한다던가 또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거나 어, 이렇게 문제시 될 만한 것들 사건이라든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별거 아닌 것도 욱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만 하게 되면 성격이 좀 불같네, 성격이 좀 그렇네, 안 좋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 아까 창의적 의심이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선이 생길 수 있겠고, 발전을 도모할 수도 있겠고, 성장을 구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7.8기를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이 편관이 쇠로 있으면. 그리고 역마의 성향이 있어요. 이 병관의 새가 되면. 그래서 이 역마의 성향을 좀 이용을 해서 이제 성공을 키우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좀 큽니다. 이 편관의 쇠다 그러면은 나의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성향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역마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면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관이 쇠다. 정관. 정관 역시 그 관이기 때문에 나를 극하죠. 대신에 안정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책임은 따라옵니다. 정관이 쇠다. 그러면 안정적이에요. 진짜로. 이 틀 안에 이제 이게 정관이죠.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대신에 이 바깥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안에서는 뭐든지 해도 물론 이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정관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겠죠. 여기까지만 해라, 이것만 해라, 저건 안 된다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준수하고 있으면 이 정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는 받겠다. 다만 얘가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정관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안정이라든가 보호라든가 책임으로부터는 조금 소외를 받는다거나 조금 멀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관이 쇠다 그러면 안정적입니다. 순탄한 인생을 기대해 볼 수는 있어요. 뭐 크고 작은 뭐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어떤 인생에 막 굴곡이 진다던가 막 롤러코스터 같이 위험천만하다든가 그런 일은 좀 비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관과 쇠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활동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 이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출세는 못해도 공직이라든가 조직 생활과는 인연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편관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관이 쇠인 거예요. 편인이 쇠를 만났습니다. 이제 쇠가 편인을 만난 거죠. 편인이 쇠다 그러면은 화계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명예도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형이상학 같은 이제 적막한 것, 철학, 종교 요런 특성한 어떤 특정 분야에 자기의 삶을 추구하려고 해요.
추상적인 것에 나를 들여다 놓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추구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쇠라는 것 자체가 조금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편인이 또 쇠지니까 적막할 수 있어요. 오히려 행동력은 떨어지고 생각은 많아지는 거고 깊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적막하다. 사색에 많이 잠길 수 있겠죠. 사색에. 또 이런 분들은 편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수한 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이라든가 예술의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쇠다. 정인. 정인은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생해주는 거죠.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죠? 정의는. 편의는 이렇게 이제 이건 해주고 저건 안 해주고 골라가면서 선택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정의는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이제 엄마라고 말하는데 정의는 생모고 편의는 뭐 편모다 뭐 새엄마다 계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쉬우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섬세합니다. 인성이기 때문에 섬세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헌신한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온화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차분해요. 차분하고 이렇게 뭐 들끓거나 들뜨거나 그런 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은 뭐 진짜 막 심쿵했고 뭐 감동했고 한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침착하게 보인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사람이 담담할 수가 있지? 침착할 수가 있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침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술이라던가 뭐 그림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예술을 다루는 일도 이 정인의 쇠는 가능해요. 잘하죠. 어울리죠. 조용하게 앉아서 진짜 그림 그리고 앉아 있는 거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빠져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종교는 뭐 되게 뭐 막 맹신하고 이런 걸 떠나서 헌신이라던가 봉사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빠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물을 대하는데 또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따지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인문학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수련 관련된 그런 쪽에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런 정인의 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십성하고의 그 12운성 쇠하고의 관계는 끝났고, 연지,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8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요 자리가 일간이에요. 그럼 여기가 연주가 되겠죠. 이 연지가 쇠다. 그러면은 사회 이제 내가 초년이잖아요. 그죠? 초년. 인생은 삶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가 초년이면 여기가 아무래도 말년이 되겠죠. 이렇게 흘러가니까 그러면 연지가 쇠다. 그랬을 때 불우한 가정 또는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연지가 쇠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불우한 가정이고 불우한 좀 가족사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죠. 처음에 그렇게 내가 환경에 놓여지면 그런 것들을 계속 내재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지가 쇠다 이러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 내재를 하고 있는 그런 감정이라 해야 되나 생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년까지도 고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아하니 이렇더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거 좀 밝은 거
활동적인 거. 또 그런 부분, 낙관이라고 할까요? 낙천이라고 할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달콤한 거 초콜릿도 먹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자, 그리고 월지가 쇠다. 월지 우리가 이렇게 사주가 8글자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간자리예요. 그죠? 일간. 자, 그러면은 여기가 월주예요. 월주. 요 자리가 월지죠. 그럼 월지가 쇠다. 청장년기 이후에 운세가 하강할 수 있습니다. 쇠라고 하는 거는 쇠퇴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이 쇠가 제왕 다음에 옵니다. 그죠? 제왕 다음에. 제왕 전에는 걸록이죠. 제왕 다음에 이 쇠를 만난 거예요. 쇠가 온 거예요. 근데 월지는 사회궁이죠. 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의 인생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초년이고 이 연주가 초년이죠. 그러면은 이 시주로 갈수록 말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궁에서 내가 쇠지야. 이 월지가 쇠지야. 그러면은 시기적으로 따지면 요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이후에 운세가 좀 하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뭘 확장을 한다든가 뭘 버리려 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라. 약간 소극적인 경영, 상태, 유지, 관리 요런 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이라든가 채무, 문서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해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쇠지기 때문에 사회궁의 쇠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사회적으로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보증을 써준다든가 채무 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다던가 혹은 문서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요때 월지가 쇠지기 때문에 요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지가 쇠다. 일지가 쇠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죠. 여기가 일간자리입니다. 일간자리. 요 자리가 일지죠. 요 자리가 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 밑에가 일지가 되죠. 일지가 쇠다. 그러면 일지가 쇠면은 전공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이제 특수한 부분, 특수 분야, 전문 분야, 전공 분야 이런 쪽으로 내가 좀 파고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지가 쇠에 놓으신 분들은 내가 뭔가를 창의적 의심을 품고 학술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일지가 쇠이신 분들은 내가 어떤 학문에 있어서 학술적인 부분으로 창의적인 의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지가 쇠이신 분들은 특수 분야를 전공하던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를 파고들고 전공하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한 우물만 진짜 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연구, 실험, 엔지니어 정말 도면만 주구장창 진짜 보고 있죠. 도면 예능이라든가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을 수 있어요. 꼭 예능을 한다, 예술을 한다고 해서 진짜 뭐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닌 예능, 예술도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도 재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학 분야. 자, 시지가 쇠다. 시지가 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요 자리가 일간이죠. 여기가 시주예요. 그러면은 지지에 있는 요 자리가 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시지가 쇠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랑 개인 어떤 가정이랑 나누게 된다면 여기 월주, 연주는 사회로 보죠.
그리고 공적인 공간 이렇게 보고, 여기 일주랑 시조를 개인적인 공간 또는 사적인 공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굉장히 온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력이 있다던가 뭐 큰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가정적으로 온순하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죠. 또 안전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모험이라든가 과감한 어떤 왕성한 강한 그런 행동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 추구하지, 안전을 또 추구하지. 그래서 온순하다, 가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남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쇠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기 정상에 있다면,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요 타이밍을 쇠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요 때에, 대부분의 이제 생각하기를, 아, 이제 정상에서 밀려나서 외롭다, 슬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자리에 따라서, 궁이죠. 또는 십성에 따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물론 12운성이 이 쇠뿐만 아니라 이 12운성이라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십성과 이제 만나느냐, 어떤 십성과 연결이 되느냐,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 뭐 나쁜 말이다 라고 해서, 좀 부정적인 말이다 라고 해서 12운성으로 보면은 뭐 묘도 있고 절도 있고 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 내가 묘지에 있구나, 아 내가 절지에 있구나, 사지에 있구나, 이렇게 뭐 할 건 아니고, 대세운에서 어떻게 내가 이제 흘러가고 있는지, 또는 내 십성하고 어떤 관계인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이 자리에 뭐 하나의 십성만 볼 건 아니죠. 이거하고의 관계, 이거하고의 관계, 이렇게 관계도 본단 말이에요. 충인지 합인지 여러 관계를. 그러니까 쇠라는 것이 하강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만세력 보실 때 내 쇠라는 이 12운성이 어떤 십성하고 관계가 있으며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2운성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